네, 반갑습니다. 시애틀 우소방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그 마운틴 룹 하이웨이에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 아이스 케이브라고 알려진 얼음 동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운틴 룹 하이웨이의 끝자락에 있는 이 아이스 케이브는요, 그 빅4 마운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빅4 마운틴에 있는 아이스 케이브입니다. 그러니까 GPS에 아이스 케이브라고 치셔도 되고요. 그 대신에 아이스 케이브가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아이스 케이브 워싱턴이라고 치셔야 나옵니다. 그래서 GPS가 그 파킹랏에 데려다 주는데요. 파킹랏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킹랏의 그 파킹랏은 차가 한 40대 정도 세울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파킹랏을 지나서 약 해프 마일을 가시면 또 오른쪽에 또 이제 파킹랏이 있는데 거기는 좀 비교적 많이 100여 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파킹랏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는 엄청나게 좋은 호텔이 있던 곳인데요. 파킹랏, 첫 번째 파킹랏에 딱 도착하자마자 오른쪽에 그 쉘터가 있습니다. 지붕만 있는 쉘터가 있는데요. 이 쉘터에는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딱 좋아하는데요. 한국 분들이 그 하이킹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한 거, 운동을 위해서 걷는 거. 세 번째, 운동 전이나 운동 후에 먹거리를 싸가서 바비큐를 한다거나 뭐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세 번째에 속합니다. 하이킹도 좋아하지만 먹거리 좋아하는데 그 쉘터가 있어가지고 한 30여 명 정도가 비가 와도 비를 피해서 가져간 부스터나 버너를 가지고 지글지글 보글보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고요. 이 아이스 케이브가 좋은 이유는요, 파킹랏에서 그 아이스 케이브까지가 정확히 1.1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주의 하이킹에서 가장 짧은 코스이면서 그 전체가 그 보드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드워크이 뭐냐면 나무 널판지로 이렇게 다 갈 수 있게끔, 휠체어를 탄 사람도 갈 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 맨 마지막 구간, 그러니까 그 아이스 케이브가 있는 곳에까지 한 300여 미터, 300여 미터 정도는 이제 돌길에서 거기는 못 가지만, 그 아이스 케이브가 보이는 데까지 휠체어를 탄 사람도 갈 수 있게끔 다 보드워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킹랏에서 출발하면 파킹랏에 우선 그 왼쪽에 그 허니바켓이 있습니다. 화장실, 간이 화장실이 있고요. 거기서 꼭 볼일을 보신 후에 이제 그 보드워크, 나무로 널빤지로 이렇게 된 데를 트레일을 따라서 이제 한 300여 미터 가면 그 강을 가로지는 알루미늄 다리가 나오는데요. 그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리 밑을 보면 그 밑을 흐르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강 바닥에 다 보입니다. 별로 깊지는 않지만 비가 온 다음날 보면 그야말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고기가 뛰어다니는 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빅4 마운틴에 있는 아이스 케이브는 그 주변이 얼마나 깨끗한지, 저는 갈 때마다 그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우리 봉이 김선달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그 물을 떠서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파킹랏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이제 딱 1.1마일밖에 안 되는데요. 가는 길에 이제 보드워크뿐 아니라 그 옛날 거대한 침엽수가 자른 자리가 썩어서 그 마치 꽃갈 모양으로 돼가지고 그 안에가 썩어서 비가 올 때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일부러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동양 사람들과 여기 현지인들의 사진 찍는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이 동양 사람들은 무조건 경치 위주가 아니라 사람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찍은 사진 보면 대부분 다 사람이 먼저 주가 됩니다. 그래서 경치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경치나 물건 그 위주죠. 그래서 아주 그 찍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재밌는데요. 왜냐하면 가다 보면 서로가 이제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찍기도 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경치 위주로 찍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사진을 들게 되면 그 사람에 초점을 맞춰, 사람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경치가 안 나오니까
꼭 두 번을 찍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찍어달라고 그럴 때 너 경치를 원하느냐 아니면 포커스를 인물을 원하느냐 한번 물어보시고 찍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이곳에 뭐가 많으냐면 상황버섯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아마 여러분이 가시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상황버섯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랐는데요. 여기는 침엽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죽은 침엽수에 버섯 형태로 나온 손바닥보다 더 큰 모양의 상황버섯 줄줄이 달려 있는데요. 한번 상황버섯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죽은 나무만 보시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견물생심이다 그래가지고 보는 게 이게 눈에 확확 들어오는데요. 이 침엽수가 엄청나게 많으면서 이 나무가 이제 쓰러지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뭘까요? 궁금하시죠? 첫 번째, 바람에 의해서 쓰러집니다. 이 겨울바람이 엄청 세기 때문에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봄에 가보다 보면 겨울바람에 쓰러진 나무들이 그 침엽수, 거대한 침엽수들이 그 트레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4월 달에서 5월 달 되면 그 산행을 좋아하는 그 마운틴 클라이머들, 하이커들이 발란테로 와서 전기톱과 곡괭이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제 그 트레이를 정비하는데요. 이제 그 여기에 있는 많은 그 산악인들도 그 공고가 나면 발란테로 가서 이제 그 트레이를 클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람 때문에 쓰러지고요. 두 번째 뭘까요? 번개. 비가 오는 날 번개가 치면 번개를 맞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번개를 맞고 쓰러진 나무들은요, 그야말로 두동강이나 세동강 난 것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으로 쓰러졌는지, 바람으로 쓰러진 경우에는 대부분 뿌리까지 탁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토양이 좋기 때문에요, 거대한 침엽수가 30m, 40m, 뭐 높이 50m 되는 침엽수도 있는데 그 뿌리가 1m가 안 된다는 사실이요. 왜냐하면 토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이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바람이 불게 되면 그냥 바로 쓰러지는데, 바람에 의해서 쓰러진 것은 대부분 뿌리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번개 맞아 쓰러지는 거는 중간에 잘라져 갖고 그야말로 그냥 누군가 거대한 힘이 뚝 부러뜨린 것처럼 이게 쓰러지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세 번째, 나무가 쓰러지는 이유가 이끼가 끼면 그렇습니다. 이끼가 끼면, 처음에 이끼가 끼죠. 그럼 그 안에 많은 벌레들이 이제 거기에 끼게 됩니다. 그러면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드패커, 딱따구리 종류의 새들이 와서 나무를 파게 되죠. 그것이 점점 썩으면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람, 번개, 그다음에 이끼가 끼고 벌레가 끼면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봄에 가게 되면, 요즘같이 봄에 가게 되면 이 트레일에 엄청나게 많이 쓰러진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1마일을 다 가서 약 0.1마일 정도 남은 지점부터 이제 자갈길이 시작되면서 멀리 그 아이스케이브가 보이는데요. 이 아이스케이브는 이제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이 그 아이스케이브의 그 꼭대기가 이제 그 계곡인데요. 이게 큰 계곡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녹은 물들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면서 그 지열, 땅바닥의 온도 때문에 밑에부터, 땅 바닥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 6월, 7월, 8월이 되면 그 구멍이 큰 트럭이 지나갈 정도로 이제 큰 이제 아이스케이브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3월 말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케이브가 있는 곳은 이제 방향이 북쪽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까지 그 햇빛이 제일 안 드는 곳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우리는 햇빛을 보지만 그 아이스케이브가 있는 곳은 북쪽 방향이기 때문에 그대로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스케이브에 가면서 이제 그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 아이스케이브 안에는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어린아이가 그 아이스케이브에 들어갔다가 얼음 덩어리를 그 녹은 그 맞고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써 있습니다. Do not enter. 들어가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그 사람마다 틀린데요.
들어가지 말라면 꼭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제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이스케이블 딱 입구에 가시면 얼음이 녹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얼음이 그냥 녹는 게 아니라 마치 큰 주걱으로 이렇게 판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 얼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음 구덩이가 녹을 때 큰 아이스크림을 푸는 삽으로 이렇게 긁은 흔적처럼 듬성듬성 이렇게 움푹움푹 파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자연의 그 바람과 온도, 바람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도 하나 차악한 상황이고요. 그 케이브 앞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입구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서 앞에서 멀리서 찍으시고, 그 다음에 폭포줄기, 그 다음에 그 아이스 그 구덩이가 그 올려다 보면 거의 직선으로 300m 이상의 그 정상까지 연결되어 있는 얼음 덩어리, 그러니까 눈이 쌓여서 얼고 또 눈이 쌓이고 얼고 한 것들이 쌓이는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요. 그걸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그래서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막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워낙 경사도가 45cm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보는 곳으로 만족하시기 바라고요. 아이스케이브가 보이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또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그 가다 보면 오른쪽 보다 보면 한 바퀴를 돌 수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또 그 정상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들이 폭포를 이룬 곳이 있고요. 특히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주차장에서 1.1마일밖에 안 되고 그 보드워크로 되어 있어서 그 휠체어를 탄 사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몸이 불편해서 어디는 못 가는데 가고 싶은 사람들 모시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아이스케이블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시애틀 사람들은 바빠집니다. 특히 3월 말부터, 그러니까 4월 초부터 6월 달까지 시애틀에서 유명한 또 고사리가 있는데요. 이 아이스케이블을 지나서 한 바퀴 돌 수, 마운틴 룹을 한 바퀴 돌면 달링턴, 알링턴으로 연결되는 그 도시가 나오는데 그 지역이 바로 시애틀 북쪽에서 가장 고사리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은요, 요즘에는 그 개인 땅이 많기 때문에 개인 땅에서 잘못 들어가서 고사리를 딸 경우에 총을 들고 와서 물러나시오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뭐 욕들을 들을 수가 있고요. 자기의 그 땅을 침범했다고 공포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부터 시작되는 고사리뿐 아니라 이제 5월 달 되면 바닷가에 나가서 미역, 다시마, 조개 이런 시즌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애틀은 산, 바다, 호수, 섬이 있기 때문에 그 각종 먹거리, 또 지난 겨울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손바닥만한 오징어, 일명 한치라고 하죠. 한치를 또 많이 잡아서 뭐 나눠주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했는데요. 이 시애틀은 산, 바다, 호수, 섬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빅4 마운틴에 있는 아이스케이브는요, 시애틀에서 거기까지가 1시간 반 정도 거리, 그 다음에 그 주차장에서 1.1마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고 또 쉘터가 있어서 또 가기 전에 또는 갔다 와서 같이 간 그 가족들과 가볍게 또 그 바비큐나 하든지 뭐 찌개거리 가져가서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주 명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빅4 마운틴에 있는 아이스케이블을 소개했고요. 다음 주에는 워싱턴주에서 가장 유명한 튤립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